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학원에서 소방학,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파트 4, 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예방법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 배웠던 게 시설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위쪽에 가보면. 근데 이 시설법보다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방이나 안전관리 쪽, 앞쪽은 소방시설에 관한 거였고 여기는 이제 화재의 어떤 예방이라던가 또는 그쪽 이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해가지고 예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정말 크게 바뀐 게 하나가 뭐냐면 이 파트 3 소방시설법과 파트 4 화재 예방법에서 시험 문제가 경채 기준으로 수목 문제가 나오면서 50%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요 3과 4에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올해 예방법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위험물법 같은 경우가 조금 작년에 비해 조금 줄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위험물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법이 파트 3와 파트 4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방시설법 중요하죠. 그죠? 소방시설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재에 대한 원론적인 예방이라던가 또는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1장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 총칙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럼 항상 이 총칙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총칙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총칙에 따라 이런 애들이 정해져 있다고요. 뭐 목적이라던가 또는 정의가 정해져 있는데, 목적에 가보면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화재 예방이라던가 또는 그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그죠? 이런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목적에도.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뭐를 얻고자 하는 거냐면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이라는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법에서 이제 목적이라는 걸 정해 놓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정의에 가보면 이제 여기 정의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나중에 보면. 근데 이제 핵심 정의 중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화재 안전조사, 또 화재 예방 강화지구, 그죠? 그래서 이 화재 안전조사는 최근에도 용어의 정의가 나왔었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재 예방 안전진단이나 이쪽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있으면서 그쪽에서 이제 정의가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단을 하셔야 되는 정의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2장에 가보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방기본법이라는 곳에 가보면 어디요? 소방기본법. 자, 소방기본법에도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뭐에 대한 종합계획이냐면 얘에 대한 종합계획이에요. 자, 이름이 뭐예요? 소방업무. 그럼 소방업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화재의 진압이라던가 뭐 구조라던가 구급이라던가,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교육이라던가 뭐 훈련이라던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소방관이 하는 업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를 세우냐면 계획이라는 걸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 의거하여. 그래서 기본법에 가보면 이런 종합계획이라는 게 애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예방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기본계획. 아셨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고 어떻게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계획은 대부분 다 몇 년? 5년이죠. 5년. 이걸 또 누가 세우냐면 이제 청장이 세워요. 나중에 보면. 이게 뭐에 대한 기본계획이냐? 화재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안전관리할지에 대한 기본계획이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고 나중에 시행계획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거 같이 나중에 저하고 4조도
정확하게 좀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뭐를 한대요? 조사를 한대요. 조사. 근데 조사가 뭐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 그죠? 그러니까 이 5조는 여러분들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내가 조금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라는 게 나중에 나와요. 실태조사도 충분히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6조 통계 작성 및 관리. 여기는 뭐 아직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적은 없지만 소방에 대한 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가보면. 그래서 여기가 2장은 결국 이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이라는 내용들이 쭉 여러분들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3장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화재 안전조사라는 게 나옵니다. 과거에는 얘가 이름이 얘였는데 소방특별조사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보통 어디 나가는 거냐면 여기 나가는 거거든요. 보통 특정 소방대상물이나 또는 소방대상물에 나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에 나간다라고 하면 특정 소방대상물에 우리가 소방특별조사를 나가서 관계인한테 저희 소방특별조사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관서장,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특별조사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 관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뭘 조사하겠다라는 거냐, 또는 전화를 먼저 하겠죠. 나 다음날 또는 이제 다음 주에 특별조사 나갈 거다 그 건물에. 그러면 이제 관계인 입장에서는 무슨 뭘 특별히 조사한다라는 거야, 그죠? 약간 직관적으로 잘 안 보이죠, 무슨 조사인지가. 그래서 이거를 이름에 넣어줬어요. 아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화재 안전조사. 그래서 화재 안전조사는 그 건물에 실제적으로 화재가 제대로 안전하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가서 소방관서장이 가서 조사를 하고 또 보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그죠? 관계인 입장에서는 귀찮겠죠, 그죠? 귀찮아도 받아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화재 안전조사라는 걸 누가 실시한다? 일단 관서장이 실시합니다. 일단은 지금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돼. 그럼 관서장은 우리가 누굴 얘기하냐면 이렇게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구요? 청본서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서장이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막 이런 게 나와요. 사유. 그럼 아무 때나 실시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건물에 점검이나 또는 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뭐 했을 때, 불안전했을 때, 그죠? 요럴 때 이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화재 안전조사를 방법이나 여러분들 절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쭉 여러분들 법에 가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만 그냥 제가 알려드리면,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를 할 때 이런 거 있죠. 조사 사유, 조사 기간 등 이런 것들을 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화재 안전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8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9조와 10조에 가보면 조사단과 조사위원회라는 곳이 나와요. 그죠? 자, 첫 번째 이름은 화재안전조사단. 두 번째 10조에 나오는 이름은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그럼 화재안전조사단은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면 화재안전조사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사단이라는 걸 만들어야 하셨죠. 자, 근데 이 위원회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얘는 대상을 선정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걸 높이기 위해서, 즉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우리가 객관적이나 또는 공정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걔네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화재안전조사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상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예요. 아셨죠? 그리고
화재 안전조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전문가라는 건 뭐 이런 사람들, 이게 소방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교수들, 대학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로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전문가로 참여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조 증표의 제시 및 비밀 유지 의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증표 제시라는 건 내가 화재안전조사관이다 라고 하는 증표를 꼭 가지고 다녀서 관계인들한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사를 하다가 내가 알게 되는 어떤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절대 밖에 나가서 누설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밀 유지 의무라는 게 있다라는 거.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그죠? 요거는 꼭 서면으로 직접 알려줘라. 이런 것들을 구두로 바꿔서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실시했는데 얘가 나왔다?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냐면 노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라는 게 나온 거죠. 그럼 잘못됐다라는 게 나왔을 때 그거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라고 말로 넘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잘못된 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와요.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아셨죠?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건물이 이게 너무 화재 안전상 좋지 않아가지고 문을 닫았대. 잠깐 셧다운을 시켰대요. 왜냐면 너무 위험하니까 건물이 지금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가 식당이었는데 식당이 그걸로 인해서 뭐 영업 손실이 왔다.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손실보상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결과 공개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공개를 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이런 절차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 3장에 관련된 내용은 주어들에 가보면 다 뭐가 들어가요? 화재안전조사라는 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4장 화재 예방조치 등. 그럼 화재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 그럼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 지역 중에 뭐 대표적인 곳이 이런데, 근데 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대표적인 곳 제가 하나만 딱 적어드리면 요런데. 아셨죠?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 이런 시장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 조치를 해라. 근데 이 화재 예방 조치 안에 가보면 내용이 진짜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좀 나중에 보셔도 돼.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그럼 예방 조치라는 게 우리가 제일 간단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데서 요거 피우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그리고 모닥불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아셨죠? 모닥불이나 뭐 또는 이제 흡연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풍등 날리기 하지 말아라. 뭐 소형 열기구 날리기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용접이나 용단하지 말아라. 위험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고, 또 이제 뭐 이런 지역, 뭐 수소가스가 있는 지역이라던가. 아셨죠? 또는 가스가 있는 지역이라던가.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예방조치라는 게. 그리고 이 예방조치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막 이런 거 들어가요. 특수가연물의 종류가 뭐가 있고,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종류라던가, 또는 여기서 지켜줘야 되는 어떤 안전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 아셨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나중에 조금 심도 있게 저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대통령령에 가보면 별표가 좀 큰 게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또. 그죠? 자, 그리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지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우리가 각 시도마다 누가 지정하냐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럼 시도지사가 미리미리 화재 예방을 강화해야 되는 지역을 지정을 해놔요. 대표적인 곳이 이제 방금 적어드렸던 시장 지역, 그리고 뭐 석유 또는 산업단지, 소방 출동 문화, 소방 용수시설, 네,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지역 뭐 이런 데 들어가요. 아셨죠? 이런 것들 들어가고,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뭐 노후나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뭐 위험물 밀집 지역, 등등등등. 이런 지역을 우리가 시도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미리 지정을 해서 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이 안에서 우리가 소방관서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소방관서장은 또 뭐를 해줘야 되냐면 뭐 화재 안전조사도 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 실시를 해줘야 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관계인들이나 또는 종사자들에게 훈련 및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법에 가보면 다 나와요. 화재 예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화재 위험 경보라는 게 들어가요. 이 위험 경보는 약간 뭐에 대한 경보냐면 우리가 날씨에 관련된 거. 그래서 예보나 특보, 기상 예보라던가 또는 특보가 내려졌을 때, 뭐 예를 들어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산불, 산불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뭐를 해주는 거예요? 위험 경보라는 걸 실시를 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21조 화재 안전 영향 평가라는 게 있고, 화재 안전 영향 평가에 대한 심의회,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아직은 여기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셨죠? 네. 23조 화재 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화재 안전 취약자라는 건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어린이라던가 노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아직은 요 뒤에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왔고, 대부분 다 요 17조, 18조에서 여기는 시험 문제가 나중에 출제가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화재 예방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뭐 조항이 몇 개 안 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 5장으로 가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얘가 있다. 이게 범위가 가장 넓은 거거든요. 뭐 건축물이라던가 차량이라던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거. 건축물. 그죠?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 중에, 특히 예를 들어 건축물 일부 중에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특정 소방대상물이라는 정의는 나중에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근데 이 특소물의 또 일부가 여기에다가 이런 사람을 배치를 해줘야 되는 대상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예요? 안전관리자.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얘가 나온다. 이름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는 게 나와요.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문제가 시험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되죠. 근데 이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사이즈별로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요. 아셨죠? 특급은 조금 사이즈가 어떤 거? 큰 거.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게 1급, 그거보다 더 작은 게 2급, 제일 작은 게 3급. 해가지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꼭 누구를 선임해야 돼요? 이 사람을 선임을 꼭 해줘야 돼. 안전관리자.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건데 24조에 가보면 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물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특급부터 3급까지 요거를 뭘로 정하냐면 특급과 3급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면적 또는 그 건물의 층수 또는 그 건물의 높이 또는 용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얘를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급부터 몇 급까지? 3급까지. 이 건물은 특급입니다. 이 건물은 1급, 이 건물은 2급이다. 이 건물은 3급이다 라는 걸. 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이라고 나와 있죠. 대행. 맞죠? 이 대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소방안전관리를 하는데 얘를 한대 얘. 이 대행은 여러분들 내가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관리업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관리업자들이죠. 관리업자들이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에 약간 일부만 우리가 실시를 해주는 겁니다. 저쪽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전관리자가 계속 선임되어 있지 못하는 건물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와서 이제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을 해주는데 간단한 업무만 대행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세한 업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업무라던가 또는 이제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고유 업무들은 못해요. 대행은. 아셨죠? 정말 간단한 그냥 시설관리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저하고 이런 것들은 따로 배워야 돼요. 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만 보면 아파트 특급은 아파트를 갔는데 50층 이상이래요. 그럼 얘는 특급이에요. 아셨죠? 또는 200m 이상이래. 아파트일 때. 얘는 그래서 뭐다? 특급이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정해져요. 그럼 여기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을 또 집어넣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또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1급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막 이런 게 나중에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별로 기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중에 책으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안전관리자를 내가 선임을 했대요. 그럼 이거를 본인만 나 선임했어요 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본서에게 14일 이내에 꼭 얘를 해줘야 돼. 아셨죠? 선임 신고라는 걸 꼭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잘 나와요. 그리고 만일 재선임이나 또는 신규 선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선임할 때 최소한 30일 이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럼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그 여러분들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 날짜 있죠. 그거를 30일 이내 꼭 해줘야죠. 30일. 또 똑같이 내가 예를 들어 여기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니었는데 건물이 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이즈가 좀 커졌다. 그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됐다라고 하면은 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됐을 때 그 안에 소방안전관리자를 꼭 며칠? 30일 이내 선임을 또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들어갈 겁니다. 요거 14일, 30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셨죠? 관계인 등의 의무.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를 할 때 이 관계인 등이 꼭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의무가 있다. 안전관리에 대한. 왜냐하면 안전관리자가 뭐 자리를 비우진 않겠지만 혹시나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 관계인들도 하는 업무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의무가 들어가 있고 안전관리자를 만약 선임을 안 했다. 선임이 안 돼 있다. 원래 선임을 했어야 되는데 선임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명령을 받게 돼 있대요. 너 선임해! 라고 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29조. 이게 최근에 들어간 건데 들어가고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즉 이거는 여기. 공사 현장에
누구를 선임하는 거냐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는 겁니다.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공사 현장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나중에. 아셨죠?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무나 못해요. 얘가 꼭 있어야 돼요. 요거. 그래서 자격을 갖추고 이 자격증을 발급을 받아야만 안전관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격정지 및 취소. 우리가 이제 거짓 부정으로 발급받거나 자격증을 또는 대여를 한다거나 이러면 즉시 취소해요. 그리고 자격 시험에 대한 게 나와요. 여기가 양이 좀 많죠. 근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32조, 33조, 34조는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한 번 정도 우리가 체크할 것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35조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한 분리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엄청 큰 건물이야.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 막 분양하잖아요. 그럼 여기 A씨가 소유주, B씨가 소유주, C, D. 그러니까 소유주가 다 달라요.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전체 오피스텔 전체 통으로 이거를 임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이걸 다 사지를 못 하잖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거 호실별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소유권이 분리가 되겠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그럼 이거는 한 건물이지만 한 건물 안에 뭐가 분리돼 있어요 지금? 권한이 분리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원래는 여기도 안전관리자 한 명, 여기도 안전관리자 한 명, 여기도 안전관리자 한 명, 여기도 안전관리자 한 명 이렇게 선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으로 그냥 하나로 관리를 하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아셨죠? 자, 그리고 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피난계획을 건물에 갔을 때 다 세워줘라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물 같은 데 가보면 요즘 이제 이렇게 이제 코팅지에다가 이 건물의 어떤 경로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예를 들어 여기 내 현 위치다. 여기가 계단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이렇게 피난 방향 표시해주고 이렇게 코팅지에 이렇게 이제 붙여놓는 경우 있거든요. 요게 이제 뭐예요? 피난계획이야. 피난계획.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그죠? 볼 수 있게 그 건물의 어떤 관리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놓는 거죠. 또는 이거 붙여놓기 싫으면 방송하면 돼. 또는 교육을 하면 돼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한테 피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게 나와요. 수립과 시행.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시행을 한 거죠.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한 거죠. 이게. 자, 37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니까 여기는 누가 있는 건물?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 건물에서 근무자와 거주자한테 꼭 뭐를 해주래요? 소방훈련을 해주래. 그래서 나중에 소화, 통보, 피난 이런 훈련이 나와요. 소통피라고 해가지고 이런 훈련을 실시를 해줘라.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들은 안전교육을 받아라. 근데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저하고 이거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여기가 더 중요해요. 여기 37조. 아셨죠? 37조가 더 중요하고 결국은 이거 소방훈련이나 또는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셨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여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6장 여기가 요즘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여기. 아셨죠? 여기가 이게 여러분들 5장도 지금 양이 많잖아. 그지? 4장도 생각보다 4, 5, 6장이 양이 많거든요. 여기를 나중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요 40조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이라던가 요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서 우리가 꼭 예를 내줘야 되거든요. 예방안전진단 요 두 개가 시험 문제가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셨죠?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건물이나 또는 어떤 지역을 우리가 또는 시설이죠. 이건 지역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 같은 시설을 미리 지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소방 안전에 관한 뭐를 하겠다 내가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누가 지정하냐면
청장. 아셨죠? 그래서 청장이 지정을 하는데 거기가 대표적인 곳이 영화상영관이 1000명 이상, 전통시장 점포가 500개 이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 아셨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등등등등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을 내가 미리미리 여기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시나 이제 불이 났을 때 피해가 정말 큰 시설들이니까 미리 특별관리시설물이라고 지정을 해서 안전관리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특별관리시설물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전관리를 실시할 때 그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받으래 얘. 그러니까 이 화재예방 안전진단이 여기가 받는 거예요. 여기. 특별관리시설물이라는 곳이 화재예방 안전진단이라는 걸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안전진단을 누가 하냐면 안전원이 하든가 또는 별도의 진단기관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기관은 내가 만약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정신고를 하면 화재예방 안전진단 뭐요?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대요. 또는 이제 뭔가 잘못하면 또 취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잘 보셔야 돼. 아셨죠? 이 세 개는. 자, 보칙. 보칙은 나중에 이 정도? 청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한회의임 이런 거.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예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재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벌칙은 나중에 보자. 올해 벌칙이 많이 나왔지만 벌칙은 나중에 보자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5장입니다. 5장. 파트 5죠. 여기가 이름이 뭐예요? 공사업법. 그러면 공사업법은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여기 이제 파트 5의 공사업법을 조금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